네, 지금 수도권에는 눈이 그쳤지만 60cm 안팎의 폭설이 내린 강원 영동 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눈이 조금 더 내릴 전망입니다. 주말 내내 내린 폭설로 곳곳이 고립되고 교통사고가 잇따른 등의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네, 중북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설 그리고 한파 관련한 내용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폭설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였죠.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면서 제법 많은 양의 눈이 내려서였습니다. 지금 미시령의 경우에는 60.7cm의 눈이 내린 상황인데요. 구룡령, 홍천에 위치한 구룡령도 28.7cm. 대개 많은 양의 눈은 강원 중북부, 영동,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고요. 그 밖에 중부, 강원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10cm 안팎.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적설의 양의 격차도 좀 많이 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눈에 대한 대비보다는 내린 눈이 이제 한파로 인해서 얼어붙은 그런 이후 상황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밤 자정을 기해서 대설특보 모두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중에 강원도에 좀 가까운 앞바다의 풍랑특보도 해제가 됐습니다. 그 말은 강한 눈구름을 뿌리는 이 눈구름은 동해상으로 좀 멀리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내리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울릉도 독도 지역에 많은 눈 예보가 좀 이어지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가 됐다라는 점.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양의 눈 예보보다는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또 추가로 이 빙판으로 인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원래 강원도는 좀 눈이 많이 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내린 정도의 양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적지는 않습니다. 워낙 뭐 눈에 익숙한 지역이기는 하죠. 뭐 눈이라고 하면은 부산의 경우에는 뭐 2cm의 눈만 내려도 과거에 도심이 마비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겪는 기상 상황도 무조건 수치가 높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대성이 큽니다. 또 추위에 대해서도 남부지방도 적당한 추위에도 좀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것처럼. 근데 이번에 뭐 60cm 적지 않은 눈이기는 합니다만 강원도는 과거에 내륙에서 가장 많이 눈이 내렸을 때는 대관령이 1969년에 2월 26일 188.8cm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2m 정도라고 하면 건물 한층 정도 높이가 서해 되고요. 남성보다도 높은 거잖아요. 훌쩍 뛰어넘죠. 넘죠. 예, 아마 앵커님보다도 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요. 속초 같은 경우에도 1969년 2월 21일에 123.8mm, 8cm. 그러니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1m 이상의 눈이 내린 적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륙은 아니지만 울릉도 독도는 1962년 2월 1일에 7cm가 넘었습니다. 거의 뭐 3m에 가까운 그런 눈이 내리기 쌓였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2월에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많은 양의 눈이 강원도에 내리는 거는 동해안형 폭설이라고 해서 보통 1월 때 내리기보다는 겨울이 끝날 무렵 중에 2월 중에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1월이잖아요. 이번에 내린 눈의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 강원도 지역에 눈이 내리는 이유는 북동풍이 불 때 내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북동풍이 잘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야기시켰는데요. 좀 잘 기억을 하시면은 이 폭설이 내리기 전에 남부지방에는 뭐 제주 산간에 300mm가 넘을 정도로 거의 여름 수준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 많은 양의 비를 뿌린 저기압이 우리나라 남동쪽으로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저기압 위쪽에는 고기압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남동쪽에 저기압 그리고 북쪽에 고기압이 위치해 있으면은 이 고기압과 저기압의 주변에 부른 풍계로 인해서 북동풍을 거의 뭐 이렇게 빨아들이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북동풍을 야기시키는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영하 30도의 찬 공기 같은 경우에 이제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북동쪽에 고기압이 위치해 있으면은 이 중심의 바깥쪽을 향해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갑니다. 그리고 따뜻한 수증기라고 표시되어 있는 저 지역에 저기압이 있는데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불어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북동풍을 야기시킵니다. 이게 일단은 북동풍을 강하게 만들었던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눈구름 같은 경우에는 눈구름 자체가 다가오기도 하지만 눈구름이 만들어져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서해안에 내리는 눈과 동해안에 내리는 눈이 해기차라고 해서 바다해, 대기기, 이 1.5km 상공하고 바다하고 한 12도 정도 차이만 벌어져도 눈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워낙 오래 지금 그 동해 바다의 수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년 이맘때보다 한 2, 3도 정도 높은 데다가 지금 10도로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 영하 30도의 찬 공기하고 만나니까 지금 22도 정도, 그러니까 20도가 훌쩍 넘는 그런 해기차를 보이면서 동해상에서 굉장히 강하게 발달시키는 눈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람을 타고 내륙으로 들어오겠죠. 세 번째 원인은 산맥을 만나게 되면은 비가 되건 눈이 되건 강하게 발달을 합니다. 아무래도 강원 영동 지역 산맥을 그렇죠. 맞이하고 있는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례적으로 1월에 내렸다고 저희가 볼 수 있다면 말씀하신 거라면 2월에도 이런 눈이 또 내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충분하죠. 네. 이후에도 이제 뭐 앞으로의 전망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네. 2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은 2월에 많은 폭설이 내리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풀린다는 것은 지금 중국 북부 지역 대륙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확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춥다는 건데 2월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는 봄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대륙의 중심을 둔 고기압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단계, 기압 배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고기압이 우리나라 북동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강원도 지역은 어떨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동풍이 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상황 때문에 2월 때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후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원인 중에서 세 번째가 이제 산맥을 만나면 더 강해진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제 기억에 이제 초겨울쯤 됐을 때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또 많은 눈이 내렸었는데 그쪽은 이렇게 뭐 산이 있지는 않은데 그럼 서해안 지역과 동해안 지역의 눈 오는 좀 원인이 다르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약간은 다릅니다. 그리고 눈의 양도 굉장히 다른데요. 과거에 2019년에 한국농림기상학회지에서 발표한 논문 자료를 보면은 이게 서해안 지역에 내리는 많은 눈과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 내리는 많은 눈의 양이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5에서 10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인 지역들을 찾아봤더니 대부분 전북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이 정도 눈이 내린 횟수는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465회 정도, 그러니까 30년간, 1988년부터 2019년간 30년 동안 400회가 넘을 정도로 전북 지역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에서 20cm 안팎, 좀 적지 않은 눈이기는 하는데요. 이만큼의 내린 눈 역시도 전북 지역에 대부분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20cm 이상의 눈이 내린 지역을 살펴보니까 확연하게 강원 영동 지역에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눈이 같이 오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적은 양의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은 호남 지역인데 호남 지역의 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기차입니다. 서해 바다와 확장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만들어지는 해기차에 의해서 눈구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호남 지역과 제주도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 지역에 맞닥뜨리는 눈은 보통은 12월간 1월 정도입니다. 찬 공기가 정말 확장하는 거의 초겨울 때 추위거든요. 그건 굉장히 추운 날씨에 만들어지는 눈이기 때문에 지금 강원 영동 지역에 만들어진 눈이 수분을 가득 머금은 습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 지역에 만들어지는 눈은 건설입니다. 수증기를 머금지 않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은 높지만 기온은 낮죠. 기온도 낮으면서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 내리는 눈이기 때문에 양이 많더라도 많이 쌓이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해안 지역에 내리는 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찬 공기가 지나고 나면서 찬 공기의 성질을 변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해안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찬 공기보다는 동해안 지역까지 올 때는 그나마 눈이 만들어지는 조건 자체는 조금 따뜻한 상황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이제 수증기 많이 품고 있거든요. 기온은 좀 높고 습도는 높은, 그리고 한번 내렸다면 많은 양이 내려 쌓이는 그런 습설로 내리는 게
같은 눈인 것 같지만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도. 그래서 이번에 양은 왜 이렇게 많은데 가뭄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그랬었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습설은 수분기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피는 커 보이지만 예. 이거를 이제 강설양이라고 해서 내린 눈을 녹여서 비처럼 환산을 했을 때는 사실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건설보다 굉장히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습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들어지는 원인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 화면에도 나왔지만 습설의 무게가 상당한 것 같거든요. 습설이 쌓였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겉보기에도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건설보다는 습설은 아무래도 수증기 자체를 많이 머금었기 때문에 일반 건설 눈보다는 한 2~3배 정도 무게가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가로 10m 그리고 세로 10m 한 1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그 면적이 보통 한 30평 정도가 되거든요. 이 면적 안에 한 10cm의 눈이 내려 쌓였다라고 했을 때 그 위에 무게는 한 1cm 정도 높이에 해당되는 물이 얹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은 물의 밀도를 좀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톤 정도의 무게가 예. 하중을 가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미실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cm 이상의 눈이 내렸기 때문에 만약에 뭐 가로 10m, 예. 그다음에 세로 2m 정도의 소형 비닐하우스 위에 이런 눈이 내려 쌓였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50cm의 눈이 내려 쌓였을 때는 네. 거의 30톤에 해당되는 아. 하중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15톤 트럭의 2대가 저 비닐하우스 위에 얹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정말 네.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은 이제 연쇄 추돌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었는데 눈길에 차들이 미끄러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보통 이제 눈이 내려 쌓일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눈이 쌓여 있구나,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네.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비가 내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혹은 빗길에 도로가 젖어 있는 상황을 봤을 때도 분명히 사고가 날 것이라고 사고에 대한 위험을 좀 감지하게 됩니다. 예.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뭐 핸들을 잡고 좀 조심해서 운전하거나 하겠지만 눈이 내리고 난 다음에는 보통 우리가 재설제 작업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육안으로 보이는 눈은 제거가 된 듯하지만 사실 그 눈 밑에 숨어져 있는 그런 도로하고 도로 사이로 스며져 있는 그 물기들이 얼어져 있는 것은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지금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제 추돌 사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사고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해야 되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블랙 아이스라는 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블랙 아이스는 얼음이긴 얼음인데 검게 보이는 얼음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아스팔트 도로와 얼음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비가 되건 눈이 되건 혹은 안개가 좌우 낀 날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는비라고 해서 안개가 낀 날에도 마치 비가 이렇게 분무기로 좀 물을 뿌렸을 때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도 좀 는비라고 해서 안개가 낀 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습도가 높은 날에 내리는 그 수분들이 도로 사이 곳곳에 스며들게 됩니다. 육안으로 확인되기가 힘든데요. 그런데 그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매연을 유발시키는데 그 매연들이 얼음과 같이 얼어붙기 때문에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게 얼어버리는 게 그게 검은색 얼음이라고 해서 굉장히 잔인한 이름도 붙여져 있습니다. 뭐 침묵의 암살자, 아하. 보이지 않는 살인자 이럴 정도로 우리가 전혀 육안으로 감지하기 힘들 정도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조심 운전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실제 일반 다른 이 결빙이 일어났을 때 사고보다 사고 건수가 훨씬 더 많고요. 치사율도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눈이 보이면 보이니까라고 생각하고 조심하겠는데 그렇죠. 그냥 거먹게 일반 도로처럼 돼 있으니까 더 위험한 것 같고 이게 꼭 운전자뿐 아니라 일반 뭐 도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께도 이런 낙상 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맞습니다. 그 지난 이제 밤에 사고가 났던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차가 너무나도 쉽게 미끄러지는 것도 있지만 많은 그 이제 사고를 당한 분들의 이제 제보 그 메시지를 들으면은 예. 차량에서 나왔을 때 거의 몸을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빙판길에서 그냥 미끄러지는 거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는 물론이고 사람조차도 좀 지탱하기 힘든 그런 미끄러운 상황이 됩니다. 네. 자, 영동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도 조금 내린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근데 아까는 이제 그 동해상으로 좀 빠져나갔다.
있다고 했고요.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요? 기상청은 오늘 한 오후까지도 원래는 좀 눈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찬 공기가 확장을 하고 북동풍이 좀 약해지면서 눈구름이 내륙으로 좀 더 들어오지는 못하고 지금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정오 전까지는 대부분 지역에 눈은 그칠 거고요. 내린다 해도 네. 강원 중북부나 중북부나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고 다만 이제 모레까지 강원 내륙과 강원 남부산지 그리고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도 0.1cm의 눈발이 조금 날리는 게 한 수요일까지는 좀 이어질 거라는 거. 워낙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뭐 도로에 쌓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워낙 날씨가 춥기 때문에 네. 이런 내린 눈들이 뭐 비가 되건 눈이 되건 양이 많건 적건을 떠나서 도로에 스며들어서 도로는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습설이 또 무거우니까 붕괴 피해 그리고 말씀해주신 미끄러짐 사고 좀 유의해야겠고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눈으로 인한 피해는 없지만 지금 한파 때문에 오늘 아침 월요일인데 벌써부터 이렇게나 춥나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뭐 체감 기온 온도 어느 정도 됩니까?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 8도 선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 한 15도 정도인데 워낙 찬바람이 차기도 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보통은 한 초속 1m 정도의 찬바람이 불면은 체감 온도를 한 1도, 많아봤자 1.5도 정도 끌어내리는데 지금 현재 바람으로 인해서 한 5도 정도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굉장히 추운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기상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이 몸이 네. 온도계이자 습도계이자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민감하게 오늘 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개인적인 차이도 있기는 합니다만 예. 크게 제가 추위를 크게 타지는 않거든요. 근데 너무 춥더라고요. 굉장히 춥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어느 정도 떨어졌나라고 했을 때 한 영하 8도가 안 되는 선인데도 내가 왜 이렇게 춥지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워낙 따뜻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얼마나 기온이 낮아지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돌아오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추위의 강도가 지난 12월처럼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온이 다시 오르는 듯하지만 또다시 후반에는 떨어질 거고 아마 다음 주까지 설 전까지는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는 그런 전형적인 사만사온의 형태의 겨울 날씨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2월처럼 뭐 서울의 경우에는 영하 13도, 영하 11도와 같은 날들이 뭐 열흘 가까이 이어지는 그런 날씨가 보이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온도는 낮지는 않더라도 춥게 느껴지는 이유는 들쑥날쑥하는 그런 기온 변화로 인해서 체감하는 그런 추위는 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에는 정말 좀 날씨가 포근해졌다. 이대로 쭉 가나라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시 추워졌잖아요. 이게 극과 극을 달리는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날씨하는 예보관님들을 만나 뵈면 정말 날씨하기가 굉장히 맞추기가 힘들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 이 기상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날씨 관측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축적이 돼서 과거에 나타났던 날씨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예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날씨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라고 하면 예전 같았으면 이런 날씨가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나도 예측하기 힘든 그런 날씨들이 뒤죽박죽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후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정말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20도 가까이 거의 뭐 3월 중하순, 4월만 돼도 우리가 좀 더운 느낌을 들 정도의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거든요. 거의 준하는 그런 날씨가 나타났는데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 상황 자체가 좀 남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좀 더 많이 끌고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을 야기를 시켰기 때문에 좀 더 추후에 좀 연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번에 고온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거는 너무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후 변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같이 지금 폭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까지는 좀 너무나도 앞서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그런 봄 같은 날씨가 나타난 거는 좀 그런 봄 날씨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주변의 기압 배치가 그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번 한파 지금 상당히 추운 거는 얼마나 지속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수요일까지는 좀 추운 날씨가 좀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춥다라고 하는 것은 평년 이맘때,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맘때 아침 최저 기온이 한 영하 5도 정도 돼야 되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올라봤자 한 영상 2도 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1년 중에 1월이 사실 가장 춥습니다. 그렇죠. 그 추운 그 계절 중에서도 보통 중순에서부터 1월 말까지가 1년 중에 가장 춥습니다. 오죽하면 겨울철 그 절기 이름 중에 대설이라는 절기가 있거든요. 네. 추위가 가장 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맘때 사실 영하 20도 가까이 기온이 낮아지고 더 추워져야 되는 때도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2월에 겪었던 그런 한파에 비한다고 하면 이맘때 나타나야 될 그런 추위보다는 사실 그렇게 심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워낙 들쑥날쑥한 따뜻했으니까. 그런 날씨 때문에 체감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너무 우려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날 옷차림하기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춥고 내가 춥다라고 느꼈다라고 해서 너무나 두꺼운 겉옷을 입고 나간다라고 하면 지금 빙판길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텐데 아. 몸이 좀 둔해졌을 때 이로 인해서 낙상 사고가 추가적으로 눈은 내리지는 않았지만 네.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실내에 들어오면 또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러면 확 기온이 오르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몸이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신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온에 우리가 변형 동물이 아니라 우리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항온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극과 극인 상황에서 체온이 그 온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좀 얇은 옷으로 여러 벌 입으면서 이런 체온 변화에 극심하게 변하는 그런 날씨 변화에 좀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게 이번 주에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